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기말고사 나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가 개정 과목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개정 과목의 회계 처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죠? 네, 첫 번째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이렇게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제일 처음에 문제 1번 보시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나오죠.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이 되는 거죠.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이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 1번 한번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분류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기야 수표가 나오죠. 자기야 수표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통화 대용 증권이 되는 거죠. 통화 대용 증권. 그래서 자기야 수표는 포함, 20만 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예금 나오죠.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도 현금이 되겠죠. 통화 대용 증권이 되죠. 요구불 예금이 되겠죠.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현금에 포함된다. 25,000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 발행 당사 수표. 이것도 통화 대용 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입 인지. 이거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죠. X. 그 다음에 우편한 나오죠. 우편한도 현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5만 원 포함. 그 다음에 정기 예금 35만 원. 이거는 단기 금융 상품이 되겠죠. 단기 금융 상품. 하지만 현금에는 포함되지 않죠. 3개월 이내가 되면 포함이 되겠지만 3개월이 넘어가겠죠. 180일이면 거의 6개월 되는 거죠. 6개월이니까 현금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표 14만 2천 원. 이것도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매채 90일 만기 15만 원. 이거는 현금에 포함되죠.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체크한 것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72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7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럼 문제 2번. 문제 2번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이 있겠죠?
단기 매매 증권 개념. 개념은 제일 처음에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시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첫 번째 시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것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공부했죠. 취득과 처분.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사거나 그 다음에 파는 그런 것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하게 되면 단기 매입 가격이겠죠.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이 취득 가격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 같은 게 붙겠죠. 수수료 같은 게 붙으면 그것은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처리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 같은 부대의 비용은 비용 처리해 준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처분이죠. 처분은 취득했을 때와 처분했을 때니까 주식을 쉽게 표현하게 되면 주식을 사거나 판매했을 때 처음에 샀었을 때 1,000원이었죠. 1,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처분 시점에 가고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5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했죠. 이것이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샀을 때는 1,000원이었는데 나중에 800원 됐어요. 800원 되면 200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것이 단기 매매 처분 손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니까 처분 손실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게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을 보유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겠죠. 배당금 수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공부해서 보면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말평가가 되겠죠. 기말평가는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하게 되는데 공정가액이 커요. 공정가액이 크면 이것이 기말가격이 되겠죠. 기말에 있는 가격을 공정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1,500원이었는데 처음에 샀을 때는 1,000원이요. 그러면 5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네, 평가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부 가액보다 공정 가액이 커요. 그러니까 기말 금액이 크면 평가 이익이라고 하겠죠. 반면에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이것을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 2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12월 31일 서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내역이다. 그래서 A 주식, B 주식, C 주식 이렇게 나오죠. A 주식은 1000주, 그 다음에 B 주식은 500주, 그 다음에 C 주식은 300주, 그 다음에 취득 원가는 A 주식 700만원, B 주식 400만원, C 주식 270만원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공정 가치는 A 주식 800만원, 그다음 B 주식 350만원, C 주식 300만원 이렇게 나와있죠.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의 개념, 단기 매매 증권의 개념은 첫 번째 시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산 시점 회계 처리, 그러니까 결산 시점의 회계 처리는 기말 평가가 되겠죠. 기말 평가했을 때 회계 처리하라. 그럼 일단 이것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취득 가격, 그다음에 공정 가액을 기록해 주면 되는데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취득 가격이 700만 원이었는데 공정 가액이 800만 원 됐죠. 그러면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100만 원 이익. 그 다음에 B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득했을 때는 40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350만 원 됐죠. 그러면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C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270만 원이었는데 공정가액은 300만 원 된 거죠. 그러면 3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것을 다 퉁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익, 50만 원 손실을 하게 되면 50만 원 이익이었죠. 그럼 다시 3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8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8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요. 80만 원만큼 증가한 것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8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평가 이익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80만 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기말 현재 금액을 아셔야 되겠죠. 기말 현재 금액을 보시면 이 공정가액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A 주식은 800만 원, 그다음에 B 주식은 350만 원, C 주식은 3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네, 145만 원 된 거죠. 1,450만 원인 거죠. 1,450만 원.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은 1,370만 원 된 거죠. 1,370만 원. 그래서 원래 취득했을 때는 1,37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기말 가격은 1,450만 원 된 거죠. 그래서 만약 기말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게 되면 1,450만 원 이것을 기록해주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있죠.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문제 3번.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제일 처음 이제 개념이 나오죠. 재고 자산의 개념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고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것이 상품 있었죠. 상품, 그 다음에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제공품, 그 다음에 기타 재고 자산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취득 원가는요, 매입 가격 플러스 매입 부대의 비용이 되는 거죠. 매입 가격 플러스 매입 부대의 비용, 그러니까 상품을 사온 가격이 되겠죠. 사온 가격인데 사온 가격 중에 이제 매입한 가격이 있고 매입하는데 든 비용, 그러니까 매입 부대의 비용이 있겠죠. 매입 부대의 비용에는 운송비가 있겠죠. 운반비, 그 다음에 창고비 이런 것들이 매입 부대의 비용, 이것이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가 되겠죠.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질 재고 조사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계속 기록법은요,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 이것이 계속 기록법이 되겠죠.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 이것이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에 가서 상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 이것이 실질 재고조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법이 편하죠? 네, 실질 재고조사법이 편하겠죠. 그래서 수량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질 재고조사법, 이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이 있었죠. 개별법. 그 다음에 원가 흐름에 가정하게 돼요. 원가 흐름에 가정하게 되면 첫 번째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 그 다음에 평균법,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선의선출법은요,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가는 것, 이것이 선의선출법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후의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간다. 이것이 후의선출법이다. 이렇게 구분했었죠. 첫 번째 이제 100원짜리 들어왔고 120원짜리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선의선출법은 100원짜리가 먼저 나가게 되겠죠. 이것이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은 100원이 들어왔고 120원이 들어왔으면 나중에 들어온 것이 12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20원짜리가 나가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후의선출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감모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첫 번째 감모 손실은 창고에 있는 상품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수량 차이가 발생한 거겠죠.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감모 손실. 그러니까 감모 손실은 수량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은 나중에 이제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평가 손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가격 차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기초 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총 매입액, 매입 환출액, 매입 할인액, 단기 총 매출액, 매출 애누리액, 매출 환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이때 주식회사 잠실의 상품 매매에 대한 자료이다.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원래 문제는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편의상 순매출액, 그 다음에 순매입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첫 번째 순매출액이 나오죠.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그리고 A누리 매출 하입인 빼주면 되겠죠. 첫 번째 순 매출액 한번 구해어 보셨어요? 네, 순 매출액은 얼마 나오죠? 네, 19만 4천 원 나오게 되겠죠. 19만 4천 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왼쪽에 세 번째 단기 총 매출액 나오죠. 단기 총 매출액은 20만 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 매출 N율이 나오죠. 매출 N율이 2,500원 이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매출과 관련 있는 것이 왼쪽에 네 번째가 되겠죠. 왼쪽에 네 번째 매출 한입이 있죠. 매출 한입이 3,500원 이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2,500원 차감, 그 다음에 3,500원 차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순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9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순 매입액이 나오죠.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 플러스 매입 운임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매입 할인을 빼주면 순 매입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순 매입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14만 5천 원 나오게 되겠죠. 14만 5천 원.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오른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단기 총 매입액이 나오죠. 단기 총 매입액은 15만 원.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매입 환출 나오죠. 매입 환출 보시면 2,000원 있죠. 2,000원 차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 매입 할인 3,000원 있죠. 이것도 차감. 15만 원에서 2,000원 차감, 3,000원 차감 이렇게 해주게 되면 14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순 매입액은 14만 5천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 원가 나오죠.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해주게 되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죠? 네, 5,000원 나오죠. 5,000원. 거기에다가 이제 단기 매입액, 순 매입액이 되겠죠. 순 매입 아까 계산했을 때 얼마였죠? 네, 14만 5천 원.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 나오죠. 6천 원 차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매출 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네, 14만 4천 원 나오게 되겠죠. 14만 4천 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해주면 되겠죠. 순 매출액은 19만 4천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14만 4천 원. 차감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매출 총이익은 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을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4번 감가상각비 계산 나오죠. 감가상각비는 처음 이제 감가상각비 개념을 기억해주면 되겠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유하게 되겠죠. 장기간 보유하게 되니까 시간이 경감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겠죠.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어떠한 요소가 있죠? 감가상각 대상 요소 세 가지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제일 처음에 취득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존 가액, 그 다음에 내용 연수 이 세 가지가 대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생산형 비례법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형자산 개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부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